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가정 내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형제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나 자매가 부모의 애정, 관심, 자원 등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차이에 따른 경쟁이 있죠. 어린아이들 사이의 경쟁은 보통 나이 차이가 1년 반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가장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보다 키우기 힘든 게 연년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죠. 그게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얘기입니다. 유아기 아이는 여전히 의존적이죠. 의존적인데 동생이 뻥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또 더 어린 동생한테 가게 되죠. 얼마나 소외되고 분노가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9년 이상인 이 차이가 나도 9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동생이 태어났다면 이제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되겠죠? 그런 아이도 여전히 부모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관계에 비해서 훨씬 부모도 많이 도와주고 동생도 이뻐하고 많이 같이 육아에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지만 아이가 만약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관심에서 자기가 배제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어린 동생한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일반적인 양상을 보면 서로 정말 미워하고 서로 너무 싸워요. 대개 이런 감정적인 폭발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는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한테 보일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잘 지냅니다. 서로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래서 부모가 나타나면 또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자라면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넓어지잖아요. 부모의 관심만을 바라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거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거기 같이 있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형제 간의 애정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어떤 질투를 능가하게 돼서 형제 간에 서로 토닥토닥거리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강렬한 이런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이 이 성인이 돼서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형제 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게 되는 겁니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이제 애를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곧 태어날 거야. 이랬죠.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그 상황부터 아이는 동생에 대해서 질투와 경쟁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아기 방을 준비하거나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걸 보면서 내 건 왜 안 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앞으로 찰 기저귀라든지 젖병 같은 걸 자기도 쓰려고 기저귀를 자기가 이제 뭐 찬다든지 젖병으로 막 물을 담아 마신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막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제 집중하고 있다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이런 이상 행동이나 퇴행적인 행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울거나 더 부모한테 의존적이거나 부모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냥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기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도 아기처럼 행동하면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기 흉내를 내죠. 그래서 자기가 오래됐던 그런 애착담요를 다시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아이가 쓰는 놀이개 젖꼭지를 물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모유수를 하고 있는데 나도 엄마 좀 먹을래 하고 달려들 수도 있겠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동생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육아를 같이 동참을 하죠. 아이를 뭐 기저귀를 갈아채우거나 뭐 수유하거나 하는 걸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엄마가 의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동생한테만 관심을 준다라고 느낀다면 공격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아이 동생을 막 꼬집는다든지 막 지그시 누른다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애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하고 깊이 교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수유한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동생한테만 막 집중을 하니까 그럴 때 큰아이의 이제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랄수록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처음에 이제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을 때는 생기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성이 커지죠. 기어 다니거나 이제 걸어 다니게 되면 아이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큰애가 동생의 장난감이나 소지품에 이제 손을 대게 되면 막 화를 내고 울고 큰애랑 이제 싸우게 되죠.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설사 형이 아끼는 물건이다. 그래도 거기에 손을 대고 자기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령정기 아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은 자신의 영역을 굉장히 중시하죠. 이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면은 동생은 자꾸 자기 영역을 침범하죠. 자기가 아끼는 뭐 물건을 자꾸 손을 대죠. 가져가려고 하죠. 안 주면 막 때를 쓰죠. 울죠. 그럼 부모는 왜 동생 울렸냐고 야단치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큰애가 이제 동생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동생이 어린 나이에선 그런데 동생이 어느 정도 또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애보다 더 나은 어떤 재능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라든지 운동, 또 말도 더 잘하고 뭐 노래를 한다든지 큰애보다 더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큰애는 마냥 어리기만 보던 동생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된 거로 이제 느끼게 되고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더 막 공격적이 되고 더 짜증을 내고 동생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우리 병원에 와도 엄마들이 보통 이제 형제를 데리고 오면은 큰애 먼저 접수를 시키고 동생 나중에 접수를 시킨단 말이죠. 그럼 동생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형이 먼저 해?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형이나 누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권, 재능, 업적, 또 나이가 들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애가 더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더 막 이렇게 누르는 건지 동생이 너무 막 질투와 경쟁심이 심해서 큰애가 자꾸 싸우게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선 아이가 질투를 보일 때 질투에 대한 과민 반응을 피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일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막 너 왜 그래? 너 뭐 형한테 왜 그래? 뭐 동생한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부모의 사랑은 너무 넘쳐서 너희 둘한테 똑같이 나눠줘도 될 정도로 커라는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큰애가 퇴행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우선 아이가 뭐 옛날에 애착담요를 끌고 나왔다 놀이기 젖꼭지를 빤다 이럴 때 아이를 막 놀리거나 벌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퇴행 반응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롱하거나 벌하지 마시고 아이가 성숙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육아에 대해서 대원칙을 항상 얘기할 때 과도한 처벌보다는 과도한 칭찬이 아이를 춤추게 한다. 잘못했을 때 조롱하고 벌하는 것보다 잘했을 때 과하게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육아나 훈육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자신의 어떤 공간, 자신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 공간과 소지품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애만의 공간이니까 동생은 침범하면 안 돼라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큰애 물건에 대한 거를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줘서 동생이 그걸 만질 때는 또는 그걸 가져가려고 할 때는 허락을 받거나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명확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 간 경쟁을 다룰 때 제일 안 좋은 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비교하고 옆집 애들끼리 비교하고 우리 애와 옆집 애를 비교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누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말 잘 하시는데 제발 그런 말은 절대 하고 싶어도 여기서 꾹 누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툴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막 주먹질을 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물리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전까지라면 아이들이 다투다가도 스스로 해결을 해요.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막 개입해서 막 중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유심히 관찰만 해보세요. 부모가 끼어들어서 더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가 끼어들 때 또 서로의 그 관심, 부모로부터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바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진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생을 보호해줘야죠. 동생을 보호하고 일체의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 처음에 누가 잘못했던 잘했던 간에 폭력은 용납이 안 된다.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폭력을 행사한 아이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를 시키고 감정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라도 맨날 붙어있게 하지 마시고 서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1대1로 개별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엄마의 관심을,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내가 소외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아이한테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아이의 공격성이 지나쳐서 맨날 동생을 때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도저히 이런 갈등을 부모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먼저 이제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해봐서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단한다면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실 겁니다. 형제 자매 경쟁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이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 타협,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성장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잘 지도를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배려나 양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갈등은 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격렬한 경쟁은 다 약화가 되고 서로 이제 성숙된 관계로 친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해소가 안 된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릴 때 뭐 얘기 나오면은 막 술 한잔 하시고 뭐 밥상 없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성숙한 그런 이제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됩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보죠. 엄마, 오빠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둘 다 지금 왜 기분이 어떻게 상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오빠가 내 장난감을 가져간 상황의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할 게 아니라 너 동생 장난감을 너가 가져갔잖아. 지금 기분이 어때? 동생은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자, 동생 너는 오빠가 장난감을 가져가니까 기분이 어때? 화가 나? 짜증이 나? 이렇게 감정을 맨날 그러고 오빠는 뭐 난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오빠를 막 엄마가 야단쳐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나도 동생 기저귀를 차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래? 한번 차볼까? 자 한번 차봐. 근데 이제 기저귀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막 쫄릴 거고 막 굉장히 불편하겠죠. 어때? 불편하지. 이건 동생 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맞지. 동생한테 주자. 그리고 이제 야단 맞던 이제 아이가 왜 형은 가만두고 왜 맨날 나만 혼내요? 왜 나만 맨날 야단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수에 대해서 지금 너가 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어는 즉시 비교하는 거. 즉시 비교해서 너가 지금 동생의 물건을 가져갔지? 그건 너 잘못한 거야. 하고 즉시 비교를 해서 한쪽의 잘못만 이렇게 지적하는 거. 형제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부모지 그 상황을 재판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누구 잘못이라는 걸 밝히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진짜 엄마가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들한테 쏟아내는 거는 아이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